예, 최근 교육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5가지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야 통합적인 관리가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5가지가 매슬로우 인간 욕구 5단계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근데 이 5가지가 실제 또 뭐하고 비슷하냐? 여기서 뇌를 기반한, 즉 뇌를 빼고서 나머지 4개는 지금 입학사정관에서 평가하는 평가 요소와 동일합니다. 지금 입학사정관이 평가할 때 평가 요소 4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 교과 관련 요소를 평가하게 돼요. 이게 역량을 보는 거예요. 아이가 학습적인 능력, 이 역량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교과 성적이라든가 아이의 어떤 학습적인 성적 추이나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20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뭘 보냐? 진로를 보는 거예요. 진로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 있는가? 진로를 통해서 독서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진로와 맞물려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게 창의적 체험 활동을 보는 거고요. 이게 바로 20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생활 충실도. 아이 성격을 보는 거죠. 얘가 리더십이 있는가? 아니면 학교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교우 관계가 좋은가? 특별 활동, 이 교사 추천서죠. 그래서 이게 20점이고요. 끝으로 보는 게 뭐냐? 학습 환경을 보는 거예요. 학습 습관. 얘가 어떻게 공부했는가? 다른 아이와 차별화된, 내가 예를 들어서 예습과 복습을 어느 걸 더 중요시했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과목 성적을 올렸는지 이런 구체적인 학습 계획서를 보는 거죠. 이게 10점입니다. 그럼 나머지 10점은 입학사정관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그 5가지 통합적 관리, 즉 공부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이 5가지와 지금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평가 요소 4가지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서로 맞물려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는 누구나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모든 면접과 구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들이에요. 지금 뭐 특목고다 아니면 일반 대학 입시에다 자기소개서다 모든 똑같이 일괄적인 겁니다. 특목고에서도 면접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인성을 보겠죠. 얘 인성, 성품, 또 그 학교에 대한 지원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내가 얘를 왜 뽑아야 되는지, 네가 이 학교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 이 학교와 너와 공통점이 뭔지 이런 인성을 보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한 2분 정도 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교과 관련 요소. 이건 이제 학습 환경을 보는 거죠. 얘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공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갔고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서 성취감이 나왔는가 이런 공부를 보는 거고요. 교과 관련 요소에서. 나머지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독서 활동. 내가 책을 어떻게 읽었고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꿈을 가졌는지 또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진로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입학사정관에서 보던 아니면 면접이나 구술에서 보는 것들이 다 동일하게 가는데 그 4가지 요소가 거의 비슷하다. 역량을 보는 게 있고 진로를 보는 게 있고 학습 성격, 즉 학습적인 습관과 성격, 교우관계, 리더십을 보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죠. 저는 변화 관리 전문가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학습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찾아서 그것을 학습량이나 훈련량을 통해서 엄마와 관계를 맺으면서 유기적으로 아이들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이가 변화가 되려면 크게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적 변화는 쉽습니다. 학원 많이 보내면 돼요. 성적은. 근데 엄마가 원하는 건 성적 변화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변화죠. 습관이 변화되고 앞으로 미래 애들은 역량이 바뀌려면 역량은 성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태도나 마인드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아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생명력. 즉 본인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어떤 신념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가장 아이들한테 잘하는 것은 바로 이 의지예요. 즉 의지를 심어주려면 아이 마음을 사로잡아야죠. 아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아이와 저와 관계 형성이 되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이냐? 이거는 뭐냐? 아이를 사로잡을 수 있는 선생님이 좋은 학원이에요. 즉 관계 형성이 잘 되는 학원. 티칭만 잘한다고 좋은 학원이냐? 앞으로는. 아이를 잘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뭔가 사로잡을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래야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불씨가 생기는 겁니다. 즉 학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일 수 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만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런 의지가 생기면 두 번째 뭐가 생겨야 되냐? 학습량이 있어야죠. 훈련량이 있어야죠. 아무리 공부에 대한 꿈이 있으면 뭐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 가장 문제가 뭐냐? 꿈은 높은데 현실 직시를 못하는 거예요. 막연하죠, 꿈이. 그러려면 학습량과 훈련량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엄마와 학생과 선생님의 어떤 삼위일체, 세 사람이 같이 유기적으로 서로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학생의 어려운 애로사항, 동기부여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엄마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같이 이뤄줘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쉽게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성적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엄마들은 학습의 어떤 습관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앞으로 미래 애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고 그 역량을 통해서 이제 어떤 행복한 삶, 즉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